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월요일 오후 3시 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전에는 내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내가 벌써 세 번째 예방 접종을 하는 거예요. 1,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접종을 했고, 요번에 세 번째는 이제 모더나를 접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종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4차 접종까지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이, 백신이 참 부족하다 이런 게, 미숙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한두 번에 다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접종이 돼야지. 3차까지 맞고, 이스라엘은 이미 4차까지 접종을 또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3차, 4차, 5차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백신이라는 게 얼마나 참 막말로 물백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백신이 한두 번 접종으로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3차를 또 맞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3차를 또 오늘 맞고 왔습니다. 야, 이게 정말 물백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알약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 알약 몇 개를 집어먹으면은 치료가 된다.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 중증으로 가지 않으면은 감기처럼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걸렸어도 알약 몇 개만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지금 진짜 항시 지금 말이 되는 게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병상도 부족해질 일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요번에 치료제 알약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가 말이죠. 6.25가 일어날 당시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하할 때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패닉과 트라우마에 젖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저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육군 중에서 육군 장교들조차도 탱크를 난생 처음 봤다는 그런 장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그 탱크를 난생 처음 봤다는 장교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였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사병이 처음 봤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군 장교조차도 탱크를 처음 본 장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하늘같이 알아야 돼요. 미국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도저히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탱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그거예요. 박격포를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6.25가 일어날 당시에 박격포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박격포를 쏴봐야 퉁퉁 이렇게 포탄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탱크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를 저지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군대는 굉장히 탱크에 대한 공포감, 그 다음에 그 트라우마에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6.25가 끝난 지 70여 년이 지금 흘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유튜브 어떤 채널을 보냐면은 이런 채널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밀리도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꺼리튜브, 5mm, 디시멘터리, 대고구려제국, 퍼펙트 경제, 이런 그 유튜브 채널들을 그 아주 흥미롭게 자주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자주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도 그 호주에 우리 탱크를 1조 원어치를 수출한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뿐인가요? 이집트에도 엄청난 탱크가 이제 곧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지방의 아랍에미레이트는 탱크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천궁 무기가 4조 원어치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팔렸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만든 탱크가 호주뿐만이 아니고 중동 지방들, 그 다음에 중동 지방뿐만이 아니고 저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북유럽의 이제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데까지 수출이 되는 겁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수출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전 세계를 싹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탱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가 거의 전 세계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국과연이라는 그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국과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비밀 자료들이 해킹을 당해서 유출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사가 빠졌느냐, 국과연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나도 한때는 흥분했었습니다. 국과연의 비밀 자료들이 해킹을 당해서 빠져나갔다? 이 사람들이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이 아닌가, 나도 흥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내가 즐겨 본다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 및 연구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고 연구를 많이 하는가, 노력들이 많은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재직하는 연구원과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로구나, 이런 거를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해 나오는 신기술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무슨 레이더를 만들었다, 무슨 거를 또 연구를 실적을 올렸다. 계속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원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국과연에서 취급하는 기밀 문서들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랬을 때는 나도 한때는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신기술을 연구해내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애국자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가 전 세계를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우리가 예전에는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그런 나라들까지 이제는 대한민국 탱크가 누비고 있다 그겁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일입니까? 더군다나 내가 첫머리에도 얘기했지만 6.25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탱크가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이 밀고 내려오는 소련제 탱크를 군 장교들도 난생 처음 봤다는 장교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이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얼마나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까? 네,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KF-21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또 그 입방아들을 많이 쩌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내가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전하겠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KF-21이 안에는 다 외국서 들어오는 거다. 겉에 껍데기만 우리나라 국산이다. 다 외국제를 들여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껍데기만 씌워놓는 거다. 껍데기에다 태극기만 그려놓는 거다. 그게 보라매 전투기다. 전부 이렇게 입방아들을 찍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4.5 세대 전투기라고 했잖아요. 4.5 세대 전투기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입방아를 친 줄 아십니까? 아니 선진국에서는 벌써 6세대 전투기를 시제품을 만든다는데 이제 4.5 세대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떡할 작정이냐? 등등 해가지고 입방아들을 많이 찧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사청에서 공개한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무인기를 대동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인기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6세대급이거든요. 무인기를 지휘한다는 것은 6세대급인 거예요. 6세대급 전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줬어요. 우리나라가 4.5 세대 전투기인지 이제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도 6세대급 전투기를 연구하고 있구나. 연구하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4.5 세대 전투기를 만든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비밀리에 벌써 6세대 전투기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였었다 이 말이죠. 그거를 국민들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6세대급 전투기까지 6세대급 무인기 전투기까지 벌써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방사청에서 공개한 그 영상을 보십시오. 무인 전투기를 이렇게 지휘하면서 KF-21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또 무인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5 세대 전투기로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6세대 전투기급도 연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가 되고 있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스텔스기는 물론이고 6세대급 무인기를 지휘하면서 날아가는 6세대급 전투기까지 생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또 GPS, 여러분 GPS라는 게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GPS를 이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우리나라도 10년 내로 우리의 독자적인 GPS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독자적인 한국의 독자적인 GPS를 확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달 탐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달 탐사까지 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머리에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노랑머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대단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그 노랑머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때는 제대로 된 총알 하나 만들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노란 그 서양 나라들을 보면은 뭐 전투기네 뭐네 아주 그런 그 고차원적인 무기들을 많이 만들거든. 야, 정말 그 머리 노란 사람들이 참 우월하구나. 유전자가 우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노란 사람들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내가 헤어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탱크가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우리가 이제는 KF-21 보라매까지 만들고 6세대 무인 전투기까지 날리는 세대가 되고 우리가 독자적인 GPS까지 확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곧 달 탐사까지 할 그런 그 위치에 도달하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랑머리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노랑머리 사람들을 부러워할 입장이 아니다 그거죠. 아니 보십시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머리 노란 사람들 그런 머리 노란 국가들까지 우리가 만든 탱크가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죠. 예,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그 머리 노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만든 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 연구원들 그리고 또 관련된 무슨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한화 에어 무슨 거니 한화 디펜스니 뭐 여러 가지 그 카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기업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이 대단했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탱크가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북유럽 국가 서방 국가에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탱크가 싹쓸이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GPS까지 확보할 날이 멀지 않았다. 달 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만간 우리가 그 실현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그 경제에 다다르고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다. 새삼 느끼고 우리가 그동안 그 노랑머리 콤플렉스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노랑머리 콤플렉스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제는 우리가 노랑머리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노랑머리 서양 사람들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가 서양까지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제는 우리는 완전히 노랑머리 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